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은, 우선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기역과 니은을 각각 푼 다음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먼저 찾아봐요. 기역은 x가 1보다 크다. 니은은 x가 3으로 나눴을 때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것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봐요.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있기는 하니까 1보다 크고 이렇게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만족시키는 x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x 중에서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돼야 돼요. 차례대로 정수가 2, 3, 4 여기까지 더했을 때 합이 9가 되죠? 그러면 5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확실한 건 3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4하고 5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등호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봐요. 만약 이 숫자가 는 4라면 여기 값이 x는 4보다 작다가 되겠죠?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범위 내에 정수는 2와 3뿐이라서 합이 9가 되지 못해요. 즉 이 수는 4가 될 수 없어요. 만약 x가 5보다 작다, 즉 이 숫자가 5라면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범위 내에 있는 정수 2, 3, 4 합이 9가 되죠. 그러니까 이 수는 5까지는 가능해요.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돼요. 양쪽에 3을 곱하고 15, 양쪽에 1을 빼면 a의 범위는 11보다 크고 14 이하예요. 이 범위 안에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은 14 가능하니까 14. a, b는 자연수, b가 더 크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이 식은 x의 항등식이에요. 이 항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를 구해서 그 값을 합해야 되네요. x의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전개에서 내림차순 정리한 뒤에 좌변 우변의 동류항을 비교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관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를 한 덩어리로 봐서 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뒤에 좌변 우변 t의 개수를 비교하면 편리하겠죠? t 플러스 3 면 t의 2차식이 돼요. 내림차순을 정리해봐요. t의 제곱 3t랑 kt가 있으니까 3 플러스 kt 플러스 8 t의 제곱 a 플러스 b가 1차 개수고요. a 곱하기 b가 상수예요.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비교했을 때 a 플러스 b랑 3 플러스 k랑 같아야 되고, 또 a, b가 8이어야 되죠. 이제 자연수 조건을 사용해봐요. b가 더 큰 자연수고 곱해서 8 되는 자연수는 몇 개 없어요. 곱해서 8 되면서 a보다는 b가 더 큰 건 1 곱하기 8이 있고 2 곱하기 4가 있죠. 자, 그럼 k는 이 a 플러스 b에다가 3을 뺀 거니까 a 플러스 b 9가 되고 2 더하기 4, 6이 된 데에서 3을 뺀
요때 K는 6, 6에서 3 뺀 3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죠. 그쵸? 모든 상수 K는 6하고 3 둘이 합하면 9.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EFGH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이 길이가 5고 여기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넓이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B인 넓이의 4분의 1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이것들을 식으로 2개 표현하면 미지수 2개 구할 수가 있어요. 중에 B의 값을 구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여기 이 길이에 대한 이야기. A 더하기 B 하게 되면 1만큼이 겹치죠. 그 겹친 부분을 제거하면 5가 돼요. 즉 A에다가 B를 더하고 겹쳐진 부분 1을 빼면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6이 되고요. 다음 이것의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A는 정사각형 이거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B의 제곱의 4분의 1이다. 이 둘을 연립해서 B를 찾으면 되니까 문자 A 대신에 4분의 B의 제곱을 넣을게요. 그럼 4분의 B의 제곱 플러스 B는 6. 2차 방정식 풀 거니까 내림차순으로 양쪽에 4를 곱하면 B의 제곱 플러스 4B 2항에서 마이너스 24는 0. 지금 정답을 보니까 무리수죠.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을 써요. 근해 공식 중에서 이 1차 계수가 2로 나눠지면 짝수 공식을 쓰면 되죠. B는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인데 28은 47의 28이니까 루트 4는 2로 나와서 이렇게. 이 중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7은 음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양수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이 돼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x의 4차 방정식인데요. 이 근들 중에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개가 되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크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보세요. A가 1일 때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져 있어요. A가 1일 때는 곱해져 있는 2개의 2차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이 4차식의 근이 되죠.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 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수 111이고요. 2차 계수 2배 분의 1차 계수 부호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즉 1 마이너스 4 3i가 되죠. 가는 3이고요. 이때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개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값의 범위에 A는 1이 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 A가 1이 아니면 2개의 2차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럼 앞에 2차 방정식의 근을 살펴보면 마찬가지 근의 공식 2차 계수의 2배 1차 계수 부호바뀜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A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이 나
판별식인데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와 0 이상일 때로 경우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 나는 앞쪽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데 그럼 이름을 좀 정해볼게요. 이게 기역, 니은으로요. 이 기역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기역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 4차식이 허근 개수가 2개만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허근을 가지면 안 된다. 즉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기역의 판별식이 0 이상, 즉 기역이 실근을 가지게 된다면 이 4차식이 서로 다른 허근 2개 가져야 되니까 니은이 이제 허근을 2개를 가져야 되겠죠.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범위를 찾아낸 과정이에요. 기역이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면 A 묶어내면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니은의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1-4a가 0 이상 마이너스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럼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바로 이것인 거죠. 반대로 기역이 실근을 가지면 니은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죠. 자, 이게 0 이상이다 하면 A가 4 이상 또는 A가 0 이하고요. 반대로 니은이 판별식이 0 이상이었던 걸 0보다 작다 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면 답이 나오죠. A가 4분의 1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이제 수직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왼쪽 오른쪽에 있냐만 구분하고요. 4 이상, 0 이하, 4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4 이상. 자,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개이기 위한 실수 A 값은 1일 때, 이 범위일 때, 이 범위일 때 여기 다 적혀 있죠. 이제 가나다 다 만족했으니까요. 마지막 답을 구해보죠. 가에 알맞은 수 P는 3이고 다에 알맞은 수 Q는 4예요. FA, 나에 알맞은 식은 A 곱하기 A-4예요. 자, 이제 P 더하기 Q 플러스 A에 5를 대입하면 5 곱하기 1. 7 더하기 5. 정답은 12. 좌표 평면의 4점 0,0, 1,0, B는 1,2, C는 0,1 이렇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실수 K는 0하고 1 사이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이때 만나는 점 이렇게 있고 삼각형 이것의 넓이가 S1 사각형 옆에 사각형 넓이가 S2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가 S3 그 옆에 사각형이 S4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값의 최소값은 자, 문자 K로 아마 이 넓이의 최소값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넓이를 구하기 쉬운 걸 보세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높이, 둔각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넓이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S1 더하기 S4는 2분의 1이에요. 그 옆에 삼각형도요. 넓이를 구하기가 좋아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죠. 정보가 더 필요해요.
문제에서는 S1-S3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보세요. S1과 S2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의 가로는 1, 세로는 K예요. 그래서 넓이가 K. 그러면 이 윗부분에 4번, 3번 더한 것은 자, 이 전체의 넓이가 2분의 3이죠. 2분의 3에서 K를 제거한 2분의 3 마이너스 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들을 연립해서 S1-S3 얻어낼 수 있나요? 이렇게 빼면 없어지니까 S1-S3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했을 때 기역 마이너스 리을이 S1-S3 만들어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 즉 K 마이너스 1이고요. 기역하고 디귿에서 S1 없어지고 S2-S4를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디귿에서 기역을 빼면 S2-S4는 K-2분의 1이에요. 이제 이 값의 최소값을 K로 나타내보면 K-1의 제곱 플러스 K-2분의 1의 제곱이고요. K의 2차식이에요. 내림차수를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에서 4분의 5.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렇게 제곱 플러스 무엇으로 바꾸면 최소값을 알 수 있죠. 이 묶어내면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또 2로 나눠서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9랑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4분의 5. 그러면 자, 뒤에 정리해서 8분의 10이죠. 그러면 플러스 8분의 1이에요. 실수의 제곱이 제일 작을 때가 0. 그때 최소값이 8분의 1이에요. 즉 K가 4분의 3일 때 최소값은 8분의 1.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있고 이 형태는 꼭지점을 알기 쉬운 형태죠. 꼭지점과 그래프 개형부터 먼저 파악해 볼게요. 꼭지점이 a, 마이너스 a 제곱이고 2차 계수가 플러스 1이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예요. gx는 꼭지점이 2a, 4a 제곱 플러스 b고 위에 fx와 2차 계수 절대값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fx는 gx라는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gx 위에 있는 x, y들이 있거든요. 그 x, y 중에 공통의 x, y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서 y 소거해서 fx 마이너스 gx는 0 방정식을 풀면요.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예요. 즉 교점이 2개 생기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고요. 베타가 더 큰 x좌표인가 봐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플러스가 되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교점의 x좌표 큰 것에서 작은 거 뺀 게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연립하기 위해서 우선 fx 전개해서 적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b예요. 면 fx에서
gx를 빼면 2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b는 0.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예요. 이 차 방정식과 두 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떠올려야 되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계수 2분의 1차 계수의 부바뀜 3a고요. 두 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b예요. 나에서 준 정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연결시키는 곱셈 공식,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자, 여기에 투입시켜보면 2의 제곱 9a 제곱 플러스 2b. 자, 이 식에서 기역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역 a가 1이면 이 식에다 a에 1을 대입하면 4는 9 플러스 2b죠. 그럼 2b는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제 니은 디귿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더 분석해 볼게요.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예요. fx는 아래로 블록이고 gx는 폭은 똑같은데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인 fx는 꼭지점이 a, 마이너스 a 제곱이고 위로 블록인 gx는 꼭지점이 2a, 4a 제곱 플러스 b예요. 니은의 오른쪽은 G2A, 여기가 바로 G2A고요. 꼭지점의 Y좌표 FA, 여기가 아래로 블록 그래프의 꼭지점 FA예요. G2A에서 FA를 뺐다는 것은 여기 꼭지점의 Y좌표에서 꼭지점 Y좌표를 뺀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점이 생기도록 그래프를 좀 움직여 볼게요. 교점이 생기니까 자, 교점이 생긴다. 이렇게 여기서도 교점이 생기는 거죠. 교점의 x좌표의 오른쪽 값이 베타요. 여기는 알파고요. 알파와 베타는 교점의 x좌표니까 f에다 베타 대입한 거나 g에다 베타 대입한 게 똑같죠. 마찬가지 알파 대입한 것도 똑같고요. 그러면 니은의 왼쪽은 교점의 y좌표를 뺀 것이네요. 왼쪽은 꼭지점의 y좌표 뺀 거고요. 이들이 교점의 y좌표 뺀 게 꼭지점의 y좌표 뺀 거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교점이 생기는 상황을 첫 번째 봤을 때 이 꼭지점 뺀 게 이 길인데요. F 베타에서 G 알파 뺀 것은 더 작죠? 자, 이제 다르게 움직여 볼게요.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 대칭축이 겹치면요. 네. 알파, 베타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똑같죠? 예, 베타, F, 베타 또는 F, G, 베타라고 해도 되고 알파, G 알파라고 해도 되고 F 알파라고 해도 되는데 빼면은 0이 되죠. 또 대칭축이 이제 이렇게 비껴나게 되면 베타 대입했는 값이 더 알파 대입한
y좌표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거죠. 이 길이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 언제 같은가요? 교점의 y좌표끼리 뺀 게 꼭지점의 y좌표끼리 뺀 것과 같다는 것은 이렇게 꼭지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 뺀 게 교점의 y좌표 뺀 거랑 같아지겠죠. 그 상황이 바로 디귿이에요. 디귿 G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게 5a제곱 플러스 b라면 이라고 했어요. 꼭지점의 y좌표 계산을 한 거 보면요. GEA가 4a제곱 플러스 b고 FA가 마이너스 a제곱이라서 이 둘을 뺀 것이 바로 5a제곱 플러스 b예요. 꼭지점의 y좌표 뺀 것이 교점의 y좌표 맞죠? G베타나 F베타나 똑같죠? F베타에서 F알파 뺀 거랑 같아지려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상황은 베타가 2a고 알파 교점 x좌표가 a일 때요. 자,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라고 했죠? 그럼 2a 마이너스 a가 2, 즉 a가 2일 때 아까 ab와 관계식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죠? 요 식에다가 a에 2를 대입해보면 4는 4, 9, 36 플러스 2b 2b는 마이너스 32니까 b값은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은 것이네요. 켤레 복수수는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뀐 거죠. a는 실수이고 그럼 실수는 그대로 허수 부분인 마이너스 2 요것만 부호가 바뀌는 거죠.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제곱의 값을 구해야 돼요. 즉 a-2i하고 4i분의 a 플러스 2i의 제곱이 같도록 양쪽에 4i를 곱하고 전개해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비교해줘요. 4i를 곱해주고 전개해 줄게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8 되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4ai 허수 부분이 서로 똑같고요. 실수 부분이 같아야겠죠. 이거랑 a제곱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구해야 되는 a제곱은 12 2차 다항식의 인수를 2개 알면 알파 넣었을 때 0, 베타 넣었을 때 0 이렇게 2개 알면 2차 다항식의 식을 세울 수가 있죠. x-알파 곱하기 x-베타하고 2차 계수 두는 걸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두 2차 다항식을 구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고 px 곱하기 qx는 이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P에 힌트가 하나 더 나와 있고 Q를 맞춰야 되네요. 우선 이제 항등식을 세워보면 PX 곱하기 QX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적어요. X-1 곱하기 X-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이 있어요. 몫을 AX라고 할게요. 문자 이제 한 다항식으로 바꿔서 해석해 볼게요. QX 대신에는 마이너스 2PX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2PX 곱하기 PX니까 PX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이 항등식에서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P1의 제곱이 0인데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죠. P1은 0이고 같은 방법으로 2 대입했을 때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px식을 세울 수 있어요. px는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0 되고 최고차 계수 모르고요. 자, 그럼 p0은 마이너스 4다 이용해서 a 구할 수 있어요.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a고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px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세워지고 그럼 qx도 얻어낼 수 있죠. qx는 p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4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제 다 됐어요. Q4는 X자리에 4 대입한 것. 정답은 24. 제한된 범위에서 정의된 2차 함수가 0 대입했을 때와 4 대입했을 때 y값이 똑같고 이걸 만족시킨대요.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일 때 fx를 찾아서 f3의 값을 구해야 되네요. 자, 2차 함수의 중요한 성질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면 y좌표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면 y좌표가 똑같아요. 즉 y좌표가 똑같은 것의 중간에 대칭축이 있다는 거죠. 대칭축 x좌표는 0하고 4의 중간 2가 돼요. 이렇게 대칭축을 알면 제한된 범위를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축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 5에서 2에서 5는 3칸, 마이너스 2는 네, 구간이 4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올라가게 진하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타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9가 돼요. 근데 위로 볼록인 경우는 또 다르겠죠? 위로 볼록인 경우에도 F0이랑 F4가 같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같은 거리 떨어져 있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0과 4의 중점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 제한된 범위 그림 그리면 0에 더 이렇게 멀리 있고 여기는 한 칸 이렇게 떨어지게 그릴 수가 있죠. 이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9가 돼요. 이렇게 이 둘 다 여기까지 만족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fx인지는 이제 마지막 조건 이것이 결정하겠죠. 이항에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1로 이항해서 f-1은 마이너스 절대값이다. 절대값은 0 이상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f-1은 0 이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꼭지점을 알 때 fx식 세우기를 이용하면 돼요. 즉 fx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9인데 최고차 2차는 모른다. 이때 우리가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 그렸으니까 a는 플러스. 그러면 f-1이랑 f4를 한번 살펴봐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F0하고 F4가 똑같죠? F-는 0이겠죠? 그러면
F-1이 F4보다는 더 지금 큰데요. 실제로 한번 구해봐요. F-1 그럼 9A-19고 F4 구해보면 4A-19예요. F-1이 음수라면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F4도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A를 한번 찾아봐요. F-1인 9A-19 F4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F4는 부호 바꿔서 더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19 그게 0 5A가 0이면 A가 0인데 A는 양수고 최고차 계수로 잡았으니까 2차 함수가 되려면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전부 만족시키는 fx가 나오지 않네요. 두 번째 경우에 fx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 경우에 fx식을 세우는 방법은 바로 f0과 f4가 같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꼭지점은 지금 모르니까요. f0하고 f4 0 대입했을 때와 4 대입했을 때 똑같이 k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수분해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마치 x 대입했을 때 4 대입했을 때 0인 것처럼. 하지만 답은 k라고 해놓고 2차 계수 a로 두세요. 이때 a는 음수가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9다. 요거 이용하고요. 이것 이용해서 a와 k를 알아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k 그래서 12a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9고요. 다음에 f-1이 여기쯤 되고 f4가 이건데 f4가 지금 더 크죠? f-1보다. 어쨌든 f-1은 음수고요. f4 이렇게 있어요. f-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a 플러스 k F4는 K. 아까처럼 부호를 바꿔서 하면 5A가 0 되죠? 그러니까 F4는 양수인 거예요. F4 양수로 잡고 이 친구는 음수. 어쨌든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에서 0이다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5A 플러스 2K는 0. 자, 이게 두 식을 이제 연립해요.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봐요. 여기에다가 2배에서 가져올게요. 24a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38 이렇게 빼면 19a는 마이너스 38 a는 마이너스 2 음수 나오고요. 여기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넘겨서 10이죠. 그럼 이 k는 10이니까 k는 5. 따라서 fx식은 마이너스 2, k는 5. 구해야 되는 f3.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 6 더하기 5, 11. 요약해보면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y좌표가 똑같은 것의 중간에 꼭지점 x좌표가 있고요. 제한된 범위도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이렇게 삐뚤하게 되겠죠.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각각의 경우 첫 번째는 꼭지점을 알 때 2차 함수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고 두 번째 경우에는 y좌표 똑같은 거 주어져 있을 때 식 세우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f-1이랑 절대값 f4 더해서 0이 되는 a를 찾아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f-1보다 f4가 더 작아요. 근데 f-1은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기 때문에 f-1이 음수면 f4도 저절로 음수죠. 그럼 이 계산을 할 때 절대값 부호 바꿔서 더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a는 0이라는 모순이 나왔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f-1보다 f4가 더 커요. 그러면 f-1이 음수더라도 f4는 양수일 수 있죠. 자, 부호 바꿔서 더했으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f4가 양수라고 해서 더하면 이런 관계식을 얻어내고 여기에서는 가장 낮은, 즉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니까 이 점을 대입한 것도 얻었죠. 두 개 연립해서 fx식을 찾아냈어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2차 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해석해보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x범위 찾기죠. 경계가 되는 것은 이 함수가 0이 될 때인 알파, 베타이고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x범위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예요.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는 값이 바로 알파와 베타입니다. 0이 되는 값의 x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랑 2분의 3a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알파고 베타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 그러니 누가 더 큰 것인지 경우를 구분해야 될 거고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a를 찾다 보면 a가 여러 개 나오나 봐요. 자, 우선 경우 첫째 2a제곱 마이너스 2a가 2분의 3a보다 클 때 그러면 이 값이 베타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거죠. 일단 이 부등식을 풀어내보면 양쪽에 1을 곱하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경우는 이 부등호의 반대일 거니까 a는 0하고 5 사이일 때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가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누가 베타인지 누가 더 큰 건지 정한 것이었고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게 더 크다라고 됐을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고요. 반대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2분의 5a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정해두었고요. 이제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생각해 볼게요. 빼서 자연수인데 이거 이상 이거 이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라고 해요. 당연히 둘 다 이제 정수나 자연수면은 빼서 자연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둘 다 자연수나 정수일 경우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3개 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수 1, 2, 3 3개만 있으려면 이쪽이 3이어야겠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은 2가 돼야 돼요. 양쪽이 자연수가 아닌데도 그렇죠?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가 3개고 빼서 자연수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5 여기서부터는 2, 3, 4 그럼 이게 4.5 하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뺐을 때 4.5 빼기 1.5 이렇게 자연수가 되고요. 범위 안에 정수가 3개일 수 있어요. 즉 이걸 정리해보면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이제 정수면은 둘이 뺐을 때 값이 2가 돼야 되고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가 아니면은 뺐을 때 3이 돼야 되죠. 근데 뺐을 때의 값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꾸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일 때는 알파, 베타 둘 다 정수가 아니어야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면 둘 다 정수일 값을 찾으면 되겠어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경우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5A가 2일 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는 4고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근해 공식 썼을 때 둘 다 정수일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A가 나오지 않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일 때 A제곱 마이너스 5A는 6 넘기면 마이너스 6 인수분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6이거든요. 그럼 대입했을 때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가 아닌 A를 찾으면 돼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보면 일단 여기는 정수가 아니죠. 대입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2 요것도 정수가 아니죠. 그러면 채택. A가 6일 때는요. 자, 둘 다 정수가 아닐 수가 없죠. 이미 여기에서 2분의 8이니까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찾으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는 A인지 확인해봐요. 0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실수 A 다 합해달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일단 들어가고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일 때와 3일 때를 보고 있습니다. 2일 때는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 A는 1, 여기 마이너스니까 1이거나 또는 4인데 확인해 볼 것은 대입해서 베타 알파가 둘 다 정수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A가 1이면 정수가 아니죠. 탈락. A가 4면 둘 다 정수가 돼요. 2분의 16 마이너스 8 2분의 3 곱하기 4 둘 다 정수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간지 보세요. 0하고 5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도 나오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3일 때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그러면 A가 2거나 또는 A가 3인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일 때는 둘 다 정수가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 A가 2일 때는 여기 정수가 돼서 안 되죠. A가 3일 때는 2분의 9 마이너스 6이랑 2분의 9 둘 다 정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실수 A는 마이너스 1, 4, 3이에요.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정답은 6. 요약해보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0 이하에 있는 0이 되는 경계 알파, 베타가 바로 이것인데 누가 알파고 베타냐에 따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식이 달라지니까 경우를 구분했어요. 이게 베타일 경우와 반대로 이게 베타일 경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인 경우는 둘 다 정수인 경우도 있지만 둘 다 정수가 되지 않을 경우도 빼서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둘 다 정수인 경우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3이 나오려면 둘 다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뺐을 때 2가 돼야 되겠고요.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에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뺐을 때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뺐을 때 2가 되는 경우에 나온 A 답이 알파, 베타를 둘 다 정수로 해주느냐.
뺐을 때 3이 되는 A의 답이 알파, 베타를 둘 다 정수가 아니게 해주느냐에 따라 경우를 구분했고요. 이때 나온 답들은 이 전제 조건 안에 있어야 돼요.